자, 최단 경로 찾기 코테 문제를 푸는 방법. 너비 우선 탐색을 하면 돼요. 너비 우선 탐색은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시작 노드 1번 노드에서 시작을 하면 그 너비 우선 탐색은 Q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되는데 방문할 다음 노드를 Q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시작 노드를 먼저 1번 노드가 시작 노드인데 그걸 Q에 넣었고 거리는 시작이니까 0이고 그러면 그 다음 Q에서 노드를 첫 번째 노드를 꺼내요. 그러면 시작 노드가 꺼내지겠죠? 지금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그래서 지금 Q에서 방금 꺼낸 현재 노드 이걸 방문한 거야.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지금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1번 노드를 방문했고 방문하자마자 그 다음 할 일은 이웃 노드 연결된 이웃 노드들을 Q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이 Q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또 Q에서 또 하나 꺼내. 그러면 여기서 꺼냈으니까 2번 노드가 꺼내지겠지? 2번 노드가 꺼내졌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연결된 다음 노드들을 Q에 넣는 거죠. 그게 4번하고 5번이죠. Q의 선두에서 2번을 꺼냈고 그 다음에 그 현재 노드의 이웃인 4번과 5번을 Q에 넣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돼. 그 다음 또 Q에서 꺼내. 그러면 여기 3번이 꺼내지겠죠? 3번이 꺼내졌고 3번 노드의 이웃 노드인 6을 또 Q에 넣어요. 넣었고 마찬가지. 그 다음 4번이 꺼내졌고 이웃 노드는 없고 그 다음 5번이 꺼내졌고 이웃 노드 7이 또 Q에 들어가고 또 Q에서 또 6번이 꺼내지죠. 이웃 노드 없고 마지막으로 Q에 7이 꺼내지죠. 그래서 7을 마지막으로 방문했고 자, 더 넣을 것도 없고 Q가 empty 됐으니까 이게 너비 우선 탐색 종료예요. 자,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을 과정을 요약하자면 Q를 이용하면 되고 이 과정만 반복하면 돼. 먼저 Q에 시작 노드부터 넣고 시작.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냥 간단해. Q에서 선두에서 꺼내. 그걸 꺼낸 노드를 방문을 해. 그리고 그 꺼낸 그 노드의 이웃 노드를 Q에 넣어요. 이 과정만 계속 반복하면 돼. 더 방문할 게 없을 때까지. 혹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요. 자, 트리에서 BFS 구현, 이런 트리, 노드가 7개고, 엣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 노드하고 엣지를 보통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죠. 1번에서 2번, 1번에서 3번, 이렇게 엣지. 그 다음에 추리는 사이클이 없죠. 사이클이 없어. 간선 따라 쭉 가도 한 번 방문한 노드를 다시 방문할 수 없죠. 그게 트리의 특징이죠. 구현. 아까 말로 설명한 절차 구현한 거예요. Q를 만들고 Q에 시작 노드를 넣고 거리는 0이죠. 처음이니까. Q에서 더 이상 꺼낼 게 없을 때까지 Q에서 꺼내면 첫 번째 항목이 노드 번호고 두 번째 항목이 지금까지 온 디스턴스 거리죠. 또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최단 거리 찾은 거고 그 다음 현재 노드의 이웃 노드들 트리니까 이웃이라고 안 하고 자식들이라고 하죠. 자식 노드들을 Q에 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디스턴스는 당연히 플러스 1이지. 현재 노드에서 한 칸 더 가야 자식 노드니까. 이 과정만 쭉 반복하면 돼. 아까 그림으로 설명한 절차를
구현한 거고 매우 간단하죠. 아, 입력으로 주어진 엣지 보통 코테 문제에서 입력으로 그 간선들을 이렇게 주어요. 그러면 이렇게 탐색할 때 현재 노드에 연결된 자식 노드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식 노드들을 다 큐에 넣어야 되니까 이런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입력을 요런 자료 구조로 바꾸죠. 어레이 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 이게 어레이 리스트의 배열이야. 어레이 리스트가 여러 개 있는 배열. 이게 어레이 리스트의 배열인데 즉 이 배열의 i번 인덱스 i의 이 값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인데 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에 뭐가 들어있느냐? i 노드에 연결된 자식 노드들의 목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노드에 연결된 자식 노드들이 들어있는 어레이 리스트죠. 이거니까. 그래서 이 노드에 연결된 자식 노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큐에 넣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입력으로 주어진 이걸 이렇게 이 어레이 리스트에 넣어야 돼요. 엣지 이거 각각에 대해서 이게 두 노드죠. 1번, 2번, 1번, 3번 이런 거지. 그래서 1번의 자식이 2이고 또 1번의 자식이 3번이니까 이렇게 1번의 자식에다가 이렇게 애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탐색하다가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자, 그게 그 목적지까지의 최단 거리 리턴하면 되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을 리턴하면 되고 간단하죠? 자, 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기 바라고 넘어갑시다. 그래프. 그래프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방문한 노드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게 그래프죠. 예를 들어서 1번에서 3번으로 갈 수도 있지만 1번에서 2번을 거쳐서 3번으로 갈 수도 있지. 한 번 방문한 노드를 다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구현한 그 DFS 탐색 코드에서 한 번 방문한 노드를 다시 방문하지 않기 위한 코드만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 탐색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추가 안 하면 뱅뱅뱅뱅 돌 수가 있어요. 무한루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노란색 이 세 줄만 넣으면 돼. 이 비지트 한 번 방문한 노드를 표시하기 위해서. 왜 n 플러스 1이냐면은 노드가 n개죠. 노드가 n개인데 우리는 노드 번호를 그냥 인덱스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코테 문제 풀 때 노드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시작해. 노드가 7개다. 그러면 노드 번호가 1번부터 7번이죠. 그러면 7을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7 플러스 1, 8칸짜리 배열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보통 흔히 코테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요. 입력으로 주어진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하지 않고 1번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바는 이렇게 배열 만들자마자 다 false가 되죠. 그래서 저기 Q에서 꺼내자마자 이미 방문한 노드인가? 그러면 방문한 노드면 continue 무시해야지. 무시해버리고 방문했다고 표시해야 되고. 자, 이렇게 이미 방문한 노드만 continue 해서 무시해버리는 이런 코드만 추가하면 그래프 탐색이에요. 나머지는 동일하고.
양방향 링크. 양방향 링크, 간선을 이쪽, 저쪽으로 양쪽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양방향 링크인 경우에 그야말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죠. 방문한 노드를 다시 방문 않게 비지티드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고, 양방향 링크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거의 없고,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달라졌어요. 비포, 단방향 링크에서는 이렇게 A에서 B로만 갈 수 있으니까 A 노드의 이웃에다가 B를 추가하는 거죠. 왜냐면 B에서 A로는 못 가니까. 즉, 단방향 링크. 2번에서 3번으로는 갈 수 있어도 3번에서 2번으로는 못 가죠. 그래서 즉 A의 이웃으로 B를 넣었지만 B의 이웃으로 A를 안 넣으면 그럼 이게 단방향이죠. A에서 B로는 갈 수 있지만 B에서 A로는 못 가니까. 양방향 링크. 양쪽 다 넣으면 양방향 링크예요. A의 이웃에다가 B를 넣고 B의 이웃에다가도 A를 넣고 그러면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갈 수도 있다. 이 부분만 수정해주면 양방향 링크 그래프의 BFS 탐색이에요. 그 다음 최단거리 찾기 문제에서 또 이렇게 흔히 2차원 지도에서 최단거리 찾는 그런 문제도 또 종종 자주 주어지죠. 지금 2차원 지도, 여기서 내가 그린 건 점으로 된 부분이 통과할 수 있는 빈칸이고 샵으로 표시된 부분이 통과할 수 없는 벽이에요. 그래서 왼쪽 위 구석에서 오른쪽 아래 구석까지 쭉 어떻게 보면 미로찾기지. 미로찾기. 의 최단거리 찾기 BFS 탐색 구현. 입력으로 이렇게 문자열 배열이 주어졌고, 문자열 배열보다는 캐릭터 2차원 배열이 훨씬 더 구현이 편해서 인풋 문자열 배열을 이렇게 A 배열로 바꿔요. A 배열이 캐릭터 2차원 배열, 행열이 있는 2차원 배열. 이게 구현이 좀 편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되죠. A 배열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게 지금 인풋은 요 문자열 배열이에요. 그래서 input R이면 문자열 하나죠. 이 문자열 하나를 캐릭터 배열로 바꾸는 게 자바 스트링에 toChar array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문자열을 캐릭터 배열로 바꿔서 리턴해줘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자, 이렇게 문자열 배열을 캐릭터 2차원 배열로 이렇게 간단히 바꿀 수 있고, BFF 탐색. 자, 방문할 칸이 이제는 2차원 배열이니까 이렇게 비지티드 배열도 2차원 배열이야지. 어떤 칸을 방문했는지 로우 칼럼으로 표시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도 노드 번호가 하나가 아니라 아까는 노드 번호 하나였죠. 그렇지만 이건 2차원 배열이니까 행열. 첫 번째 숫자가 행, 두 번째 숫자가 열,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가 distance. 그래서 Q에서 꺼내서 첫 번째 숫자가 R, 행, 두 번째 숫자가 C, column, 열, 그다음에 세 번째 숫자가 distance. 그리고 벽이면 통과 못하죠. 그래서 continue 무시해야 되고, 이미 방문한 칸이어도 continue 무시. 방문했다고 표시하고, 목적지 오른쪽 아래 구석 좌표가 이거죠.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디스턴스로 리턴하고. 자, 그 다음 위아래 좌우 네 칸 위아래 좌우 네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이거 위로 갈 수 있느냐? 위가 R이 행 값이 마이너스 1이 윗방향. 왜냐면 여기가 00이니까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로우 마이너스 1, 컬럼 마이너스 1이죠. 위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위 방향으로 갈 수 있으려면 R이 0보다 커야지. 그 다음에 이거 왼쪽이죠. 컬럼. 왼쪽으로 갈 수 있으려면 역시 C가 0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아래로 가는 거죠. 아래로 갈 수 있으려면은 R이 마지막 행보다는 작아야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려면 C 열이 오른쪽 끝 열보다는 작아야 되고. 자,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결국은 갈 수 있는 다음 칸들을 이웃 칸들을 Q에 애드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아까 그래프 탐색이나 개념이 비슷하죠. 그냥 위아래 좌우 인접한 네 칸이 이웃이라는 거 딱 그거죠. 그 다음에 2차원 지도 데이터 주의할 점. 코테 문제에 따라서 2차원 지도 입력 데이터의 각 칸이 인트일 수도 있고 CHAR일 수도 있고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코테 문제는 2차원 지도 데이터 입력이 이렇게 주어져. 이렇게 주어졌으면 보통 나는 이렇게 구현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CHAR 배열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스트링으로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스트링으로 주어졌으니까 그 스트링을 쉽게 CHAR 어레이로 이렇게 한 방에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구현해요. 이러면 각 칸이 CHAR이라는 거. 그래서 보통 코테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주어지는데 빈 칸은 0, 벽은 1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벽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그 칸이 1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캐릭터니까 캐릭터 배열이죠. 여기가 캐릭터 1이어야 돼. 그리고 입력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숫자로. 그리고 백준의 경우에도 백준은 입력해서 읽어야죠. 읽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 있으면 문자열로 읽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고, 백준 문제도 이 한 칸 한 칸이 공백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그건 parse int에서 인티저로 읽죠. 아무튼 이 A 배열이 캐릭터인가 인티저인가 그거 꼭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인티저 배열이다 그러면 벽인 이렇게 여기 숫자 1로 비교해야죠. 나 이거 자주 실수해. 아주 사소한 실수인데 이거 디버깅 하느라고 한참 걸리기도 해요. 신경 써야 돼요. 실수하기 딱 좋아. 컴파일 에러도 안 나. 왜냐하면 이 캐릭터 타입일 때 이걸 숫자 1로 적어도 컴파일러 워닝도 안 해요. 왜냐하면 캐릭터 타입하고 인티저 타입이 호환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해야 되고, 숫자 1인지 캐릭터 1인지. 그 다음에 저런 사소한 실수 찾는 팁. 이 방법이 정답이에요. 버그 찾을 때 아주 간단한 예제 입력 데이터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거. 이게 단위 테스트 구현이 바로 이런 거야. 간단한 입력 데이터 넣어와서 출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단위 테스트 구현이에요. 고수들이 다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해. 단위 테스트 구현해서. 간단한 입력 데이터 만들고 그 간단한 입력 데이터의 경우 출력돼야 될 정답을 직접 손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실행해봐서 그 입력 데이터를 넣고 실행해봐서 출력되는 값을 정답이 출력되는지 비교해보는 거죠. 얼마나 간단한 입력 데이터를 넣어보냐면 정말 간단한 거. 최단거리 찾기인데 전부 다 빈칸이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최단거리야. 그럼 보나마나 최단거리는 출발 위치의 거리가 0이니까 0, 1, 2죠. 이걸 넣어서 돌려보면 2가 나와야지. 이런 간단한 거 돌려보면 사소한 실수가 걸려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통과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요거 0이 빈칸이고 1이 통과할 수 없는 칸이야. 벽이야. 그럼 이건 여기서 여기까지 못 가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실수로 이 부분을 헷갈려가지고 캐릭터 1이어야 되는데 숫자 1이라고 실수를 했다. 그러면 벽 if문이 버그가 있는 거죠. 이런 간단한 거 돌려보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수했으면 통과해버려서 2가 나올 거야. 그럼 벽 부분에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거 캐릭터 1인데 숫자 1로 잘못 구현했구나. 금방 찾게 되죠. 이게 고수라고 표현은 그렇다. 현직의 개발자들이 디버깅하는 방법이에요. 단위 테스트, 즉. 그런데 초보자들의 실수. 그런 단위 테스트 안 해보고 그냥 소스 코드만 째려보면서 버그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이건 소용없는 짓이에요. 천재만 가능한 방법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러분 과제 보고 불평을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단위 테스트를 해본 그런 과제가 문서가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다 그냥 아무리 소스 코드를 봐도 내가 뭘 실수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만 적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천재도 대부분 버그를 못 찾아. 희한하게 소스 코드를 아무리 눈으로 노려봐서 사소한 실수도 눈에 잘 안 보여요. 희한하게. 그런데 이런 단위 테스트 해보면 금방금방, 물론 이게 단위 테스트 해서 오류 답이 나왔을 때, 이거 실수군 찾는 것도 약간의 훈련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소스 코드 째려보면서 디버깅 하는 것보다는 금방 익숙해지고 훨씬 쉬워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요즘 연봉 많이 주는 회사는 바로 정규직 안 뽑고 꼭 인턴 과정을 거쳐서 인턴 프로젝트를 시켜보고 뽑아요. 인턴 프로젝트 할 때 여러분이 단위 테스트 하면서 디버깅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거 안 하고 디버거 같은 거 이용해서 버그 못 찾고 헤매고 있으면은 나 같아도 안 뽑아. 꼭 단위 테스트, 여러분 포트폴리오 풀제 갈 때 꼭 단위 테스트 구현해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코테 문제 못 풀어가지고 게시판 같은 거, 코테 사이트에 게시판이 있죠? 거기 보면 버그 찾다 못 찾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질문하냐면, 실력 없는 사람은 내 코드에 뭐가 틀렸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야. 코드 올려주고. 그런데 코드 올려놓고 내 코드의 발레 좀 찾아주세요. 라고 올리는 게 실력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발레를 찾는다는 말이 내 코드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단위 테스트 데이터, 그걸 발레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드 게시판 보면 내 코드의 발레가 무엇인가요? 묻는 질문들이 종종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코드가 정답 통과 못하니까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 만들어 보면서 버그가 걸리도록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 만들어 본 거야. 근데 아무리 이런 간단한 데이터 만들어 봐도 버그가 잘 안 걸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게시판에다 올려놓고 내 코드에 발레 데이터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게 제대로 코테 문제 푸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디버깅은 코드를 째려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코드에 문제가 벌어질 만한, 오답이 나올 만한 예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즉 내 코드에 버그가 있다. 그럼 소스 코드 째려보려고 하지 말고 그거 소용없어. 이런저런 데이터 만들어서 돌려봐요.
정답이 출력되는지. 물론 정답은 내가 손으로 예제 데이터 만들고 이 데이터의 경우에 정답은 이거야 된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속 돌려보는 거야. 언제까지? 정답이 안 나올 때까지. 그게 바로 고수들이 버그를 찾는 방법이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여러분도 게시판에다가 내 코드에 발레 좀 찾아주세요 라고 올리면 누군가 발레를 넣어주면 그 데이터 돌려보면 정답이 안 나오겠고 왜 정답이 안 나오는지 이 데이터의 경우에 왜 정답이 안 나오는지 코드를 분석해야죠. 오케이. 자, 방금 설명한 기초 코테 문제는 내 생각에는 매우 쉽다고 생각이 들고 저 정도 문제가 레벨 2예요. 실버 등급이 레벨 2야. 브론즈가 레벨 1, 실버가 레벨 2, 골드가 레벨 3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설명한 그 코드만 이해했다면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거의 거저지. 자, 그런데 레벨 3까지 가려면 이제 고급 응용 주제가 추가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점 최단거리 찾기, 뭐 다양한 이동 방법 등등등등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오늘은 요거 3개만 살펴볼 거고 나머지 주제들은 다음 시간에. 자, 모든 지점 최단거리 찾기. 이게 목적지까지만 찾는 게 아니라 전체 1번에서 출발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최단거리 전부 다 찾는 거. 쉬워요. 그 고을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만 찾는 게 아니고 도달 가능한 모든 지점 최단거리를 전부 다 찾아야 한다면 큐가 엠프티 될 때까지 탐색을 계속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각 노드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동 거리가 그 노드까지의 최단거리예요. 자, 그래서 기초 최단거리 구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달라졌어요. 각 노드들의 최단거리를 기록하기 위한 배열, distances. 그리고 이 값을 -1로 초기화. 그래서 자, 중간에 리턴을 없앴어요. 그러면 그 Q가 empty 될 때까지 이게 반복하겠죠. 그래서 각 노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디스탄스 그 거리가 그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야. 지금 툴이니까 이게 툴이죠. 툴이라서 이미 방문한 노드 체크를 안 해. 툴이니까. 쉽죠? 어떤 노드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건 툴이라서 어떤 노드를 딱 한 번만 방문할 수 있고 재방문 못 해요. 방문하자마자 기록하면 이게 최단 거리야. 그리고 리턴하면 되고. 만약 방문 못하는 끊어진 노드가 있다면 처음에 초기화한 -1 값이 남아 있겠지. 방문 못한 노드라면. 도착할 수 없는 노드는 -1이 남아 있겠죠. 이 배열에. 그 다음에 그래프라면 비지티드만 넣으면 돼요. 비지티드. 그래프는 이미 방문한 노드를 또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비지티드로 걸러내면 그 노드에 처음 방문했을 때만 거리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야 돼요. 그 노드를 처음 방문했을 때가 최단 거리고 다시 방문하게 되는 건 돌아서 온 거니까 최단 거리가 아니지. 뭐 별로 어려울 게 없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라면 디스탄시스 이 배열의 값이 아까 초기화한 -1일 거고 이미 방문했다면 최단 거리를 기록했으니까 거리는 당연히 0 이상 양수지. 자, 그래서 비지티드 배열이 없어도
디스턴시스 배열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 아닌가만 보면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대로 구현해도 별로 비효율적 아니고 아주 사소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굳이 비지티드 배열이 없어도 이미 방문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할 수 있죠. 자, 비지티드 배열 없애고 이렇게 디스턴시스 방문 아직 안 했다면 디스턴시스 배열의 값이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한 마이너스 1로 남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 말은 이미 방문했다는 얘기죠. 최단거리가 기록됐으니까. 자, 이렇게 디스턴시스 배열로 이미 방문한 노드를 걸러버리면 뭐 성능 차이는 아주 사소한데 어쨌든 구현할 때 이게 간결해서 편하니까 이렇게 구현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모든 지점 최단거리 코테 문제. 바로 위에서 설명한 그 문제 그대로예요. 실버 1등급이면 레벨 2 중에서도 1이니까 이 숫자가 낮을수록 어려운 문제야. 레벨 2 중에서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고, 자, 레벨 3야. 내 생각에는 굉장히 쉬운데 레벨 3래. 자, 모든 지점 최장거리를 찾은 후에 가장 먼 노드들의 숫자를 출력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찾은 후에 디스턴스 배열에서 최대값 찾고 그 최대값이 몇 개 있는지 숫자 세어서 리턴하면 되잖아. 쉽잖아. 근데 레벨 3래. 이게 왜 레벨 3야? 그치. 실버 2 등급이 적당하지. 특정거리의 도시들 찾기. 자, 이것도 모든 지점 최단거리 다 찾은 후에 거리가 K인 노드들만 찾아서 출력하면 되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고태 문제들이죠. 자, 다양한 이동 방법. 2차원 지도 최단거리 찾는 문제의 경우에 다양한 이동 방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이동 방법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네 방향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위쪽 이동이고 얘는 왼쪽, 얘는 아래쪽, 얘는 오른쪽이죠. 동서남북. 보통 이렇게 구현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 R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뭐 플러스 0이죠. 여기는 플러스 0, 마이너스 1. 그 값을 미리 여기다 넣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루프를 돌면서 이거나 똑같아. 구현에 약간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구현은 뭐 내가 말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보다는 구현 방법 1이 간결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구현하는데, 자, 요 문제의 경우에 대각선 방향 이동 문제가 가끔 주어져요. 그럼 구현 방법 1로 구현하려면 이렇게 구현해야 돼. 북서쪽 대각선, 북동쪽 대각선, 남서쪽 대각선, 남동쪽 대각선 이렇죠. 이렇게 8줄이나 구현해야 되니까 너무 장황하지. 그런데 구현 방법 2, 오히려 이 경우는 이쪽이 더 간결하죠. 자, 이 정도 코드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 넘어갑시다. 또, 다양한 이동 방법에서,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문제도 주어져요. 최스의 나이트 이동, 또는 장기의 말도 똑같은 이동이죠. 저렇게 8곳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이걸 구현 방법 1로 구현하는 건, 이거 사실 코테 문제 풀 때 이거 구현하는 건 실수할 확률도 높고, 무지무지 헷갈리고, 코딩할 것도 많아서, 보통 코테 문제 풀 때 이렇게 이동은 힘들고, 여러분이 코드는 직접 분석해 보세요. 여기 숫자 1, 2, 3, 4, 5, 6, 7, 8이 여기 그림에 있는 숫자야.
구현방법 2는 아무리 복잡하게 이동하더라도 요 숫자들만 쭉 나열해주면 되니까 이 방법이 이동하는 움직임이 복잡할수록 구현방법 2가 편하죠. 이 숫자만 조정해주면 되니까. 자, 저런 나이트의 이동, 실버 1등급 문제인데 이게 바로 그 체스 나이트 이동이에요. 우리 최단거리 탐색 그 코테 문제에서 딱 그 이동하는 그 코드 Q에 뭐 넣는 부분만 구현방법 1로 구현하든지 구현방법 2로 구현하든지 이 부분만 수정하면 돼. 그러니까 요 어디 갔지? 어디 있었더라? 이거 이거 네 줄만 저렇게 수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똑같고. 쉬운 차단거리가 아니라 그 나이트의 이동은 말 그대로 요 나이트의 이동 딱 그거고, 그래서 출발지에서 목적지 찾는 문제고, 그다음에 단어 변환 문제, 이런 문제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동도 아니고 2차원 지도에서 이동도 아니고 그 출발 단어에서 목적 단어까지 이동하는 건데 뭐가 이동이냐면 현재 단어에서 문자 하나만 바꾸는 게 이동이야. 그게 한 칸 이동에 해당해요. 그래서 주어진 출발 단어에서 그 한 칸에 문자 한 개씩 바꾸는 거예요. 몇 번이다 바꾸면 목적지 단어가 되느냐 그거야. 그래서 지금 이동하는 부분만 단어에서 문자 하나, 첫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의 길이가 4라면 첫 단어, 첫 글자 바꾸기, 두 번째 글자 바꾸기, 세 번째 글자 바꾸기, 네 번째 글자 바꾸기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게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동 부분만 단어에서 문자 하나 바꾸는 걸로 그렇게 좀 읽어보세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최단거리 찾기 문제가 여러 가지 응용해서 주어질 수 있는데 뭐 이동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이템 줍기 레벨 3, 이건 좀 어려워요. 레벨 3 치고는 좀 어려운 레벨 3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구현해야 되는데 입력으로 이 문제는 입력으로 이렇게 사각형 좌표가 주어져요. 이런 사각형 좌표가 지금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주어진 거예요. 사각형 네 개의 좌표. 그래서 사각형 좌표니까 그 x1, y1, x2, y2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요. 그 좌표를 가지고 2차원 지도를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리냐면은 입력으로 주어진 사각형 좌표를 2차원 배열에,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만들고 2차원 배열에서 행을 y좌표, 열을 x좌표 이렇게 해서 그 2차원 배열에다가 그 사각형 경계선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플러스 문자를 대입하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먼저 하고, 그렇게 그려진 이 좌표들 중에서 여기 두꺼운 선으로 그려진 부분이 외곽선이죠. 이 외곽선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이 외곽선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대. 자,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생각해봐요. 아이디어가 있나? 이차원 배열에다가 이거 이렇게 점점점 요런 부분을 다 그 2차원 배열에 칸에 표시를 했어. 2차원 배열에서. 자, 그 2차원 배열에서 외곽선에 해당하는 그 칸들만 찾으면 돼.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이런 외곽선 찾는 코테 문제가 가끔 나와. 그런데 요령이 이거예요. 그게 BFX, 너비우선 탐색해도 되고 DFS 탐색해도 돼. 원점에서 시작해서 너비우선 탐색을 해도 좋고, 왜냐하면 외곽선의 거리는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DFS 탐색을 해도 돼. 그래서 처음 만나는 플러스 문자가 외곽선이죠.
왜냐하면 00에서 시작해서 쭉 여기저기 막 뒤지다 보면은 처음 만나는 게 외곽선이지. 처음 만나는 지금 이게 사각형의 경계선을 다 플러스 문자로 표시했어. 그러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처음 만나는 플러스 문자들의 다 그 외곽선이고, 이 안쪽에 있는 그 사각형 경계선은 그 한 번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해되죠? 이렇게 코트 문제 풀다 보면은 경계선 혹은 외곽선 찾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BFS 탐색으로 해도 좋고 DFS 탐색으로도 해도 좋고, 처음 만나는 플러스 문자를 찾으면 돼요. 그걸 외곽선이라고 해서 시험 문자로 표시하면 되지. 자, 여기 이때 버그를 발견하게 되고 어쩌고 할 텐데, 여러분 읽어보고 시도해보고 버그 나오면 여기 읽어보고 분석해보기 바라고. 자, 이제 시험 문자를 따라서 최단거리 찾는 문제가 돼요. 여기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읽어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은 일단 구현하고 버그 발견하고 또 이 힌트를 이용해서 버그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시도해보세요. 이 문제가 좀 꽤 어려운데 뭐랄까, 특히 이 두 번째 요렇게 해결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코테 문제가 가끔 있어요. 적어도 이 두 번째 스텝까지는 해보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마법. 자, 최단거리 찾기 문제 중에서 이거야말로 레벨 3 문제야. 레벨 3 문제인데 제한된 횟수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마법의 예는 최대 몇 번 벽을 통과할 수 있다. 몇 번만. 또 다른 마법의 예가 보통은 한 칸씩 이동하지만 최대 몇 번만 점프할 수 있다. 점프야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점프가 있겠죠. 뭐 3칸씩 점프도 점프고, 아까 그 나이트의 이동처럼 비스듬히 점프하는 것도 점프고. 구현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간단해요. 그 마법이 없는 최단거리 찾기 문제에서 비지티드를 여기 마법의 횟수 플러스 1만큼 여기다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문제가 2차원 지도 탐색이니까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비지티드 배열이 1차원이었다. 그럼 이걸 추가해주면 2차원 배열이 되겠지. 아무튼 비지티드 배열 끝에 마법의 횟수 플러스 1만큼 이걸 넣어주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S에서 출발해서 G까지 가는 최단거리 찾기 문제인데 벽을 예를 들어 한 번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정답은 이거예요. 한 번만 통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 벽을 통과해야죠. 요게 정답인데, 그런데 그 BFS 탐색 도중 요런 탐색이 있고, 이 탐색이 요 빨간색 점칸에 먼저 도착하지. 거리가 짧으니까. 그리고 이 탐색은 여기 이 벽을 이미 넘어버렸어. 그래서 마법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법을 사용 못하니까 실패하죠. 자, 그런데 비지트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누군가가 먼저 이 실패한 탐색이 요 칸에 도착해서 비지트라고 표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돌아서 뒤늦게 온 이 정답 탐색이 여기서 이 칸이 비지트라고 표시돼서 비지트 방문 못하면 실패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 마법을 사용해서 실패한 이미 마법을 사용해서 실패한 어떤 탐색이 이미 그 칸을 방문해서 비지트라고 표시해 버려서 아직 마법이 남은 정답 탐색이 그 비지트라고 표시된 칸을 방문 못해서 정답이 실패하는 이런 일을 막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자, 마법 횟수에 따라서 이미 마법을 사용해서 실패한 탐색이 방문했더라도 아직 마법을 사용하지 않은 마법이 남아있는 탐색이 그 칸을 재방문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실패한 탐색이 이 칸을 방문해서 실패했더라도
마법이 남아있는 탐색이 여기 와서 마법을 사용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예요. 마법이 들어있는 탐색 문제는 마법의 횟수에 따라서 BGT들을 다르게 처리하는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왜 플러스 1이냐면은 예를 들어 마법이 3번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잖아. 사용 안 한 거, 1번 사용한 거, 2번 사용한 거, 3번 다 사용한 거. 이 4가지 경우를 다 다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마법의 횟수가 3회라면은 플러스 1에서 4죠. 자, 이 개념 이해만 좀 어렵고 구현은 쉬워. 구현은 쉬워요. 이게 벽 통과 마법 없는 평범한 기초 BFS 탐색이었죠. 아까 앞에서 본 거. 여기다가 마법 옵션이 있다. 그러면 노란색 코드만 추가하면 돼요. 여기도. 응? 왜 색이 안 칠해지지? 자, 여기 출발 좌표 주어졌고 목적지 좌표 주어졌고 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코테 문제고 이게 최대 사용 가능한 마법 횟수. 자, 그러면 비지티드에다가 여기 최대 마법 횟수 플러스 1 이게 차원이 이 부분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Q에 애드할 때 좌표하고 디스턴스 말고 사용한 마법 횟수가 여기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마법 횟수, 사용한 마법 횟수가 0이지. 그리고 그래서 Q에서 리무브 한 다음에 첫 번째 숫자가 행, 두 번째 숫자가 열, 세 번째 숫자가 디스턴스, 네 번째 숫자가 사용한 마법 횟수. 그래서 벽을 만났을 때 무조건 컨티뉴가 아니고 사용한 마법 횟수가 최대 횟수 사용했다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컨티뉴죠. 통과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마법 한 번 더 사용 플러스 매직 해놓고 내려가면 돼요. 벽을 통과한 거지. 그리고 여기 매직 숫자가 여기 쭉 추가되면 되고. 자, 이것만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이 꼼꼼히 더 분석해 보기 바라고. 자, 벽 부수고 이동하기 골드 등급. 이게 레벨 3라는 얘기죠. 이 문제는 마법 1회, 최대 1회래. 미로 탈출도 똑같은 문제고. 똑같아요. 벽 부수고 이동하기 2라는 문제가 있는데 마법 K회. 뭐 1회나 K회나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말이 되고픈 원숭이. 얘는 마법이 벽 통과가 아니고 보통은 한 칸씩 이동하는데 체스 나이트처럼 점프하는 것이 마법이고 그게 최대 K회예요. 그래서 위에 개념만 이해했다면 뭐 구현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자, 이 강의 노트에 지금 여러 쭈루룩 종류별로 문제들이 있었죠. 이 문제들 중 아무거나 한 문제만 풀어서 제출하는 게 과제.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이 고급 응용 주제 중에서 모든 지점 최단거리 찾기, 다양한 이동 방법, 마법 사용하기 요거 3개를 살펴봤고 나머지 출발지 여러 곳, 목적지 여러 곳 이것도 쉬워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장애물 이게 좀 어려워. 그 다음에 이동 비용 그러니까 지금 BFS 탐색 문제는 한 칸 이동하는 게 거리가 1씩 증가해요. 그런데 이동하는 게 거리가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이동마다 비용이 다 다르다.
그래프라면 간선의 비용이 다 다르다. 이러면 DFS 탐색 문제가 아니고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문제고 구형 방법은 거의 같아. 그런데도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문제는 보통 레벨 3로 분류하더라고. 굉장히 쉬운데. 또 오늘 이 강의한 내용을 잘 이해하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으로 올라가도 구현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레벨 3야. 그러니까 레벨 3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되니까 오늘 이 내용들을 잘 열심히 공부하고 코드도 이해하기 바래요. 자, 마칩시다.